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잠들기 전에 읽는 긍정의 한 줄이라는 책입니다. 스티브 디거 지음, 키와 블런치 옮김, 책에 있는 풍경에서 나온 책입니다. 오늘 하루 지치고 힘든 하루였을 수도 있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은 하루였을 수도 있고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찾아온 기쁜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내일, 좀 더 나은 풍요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긍정의 글과 함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책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루에 한 쪽씩 읽을 수 있도록 365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내용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을 열어라. 어떤 사람은 많은 기회를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언제쯤 운이 트일까 한숨부터 내쉽니다. 운 좋은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는데요.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견디기 힘겨운 상황도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쓸모없는 것은 없다. 우리는 삶을 나누어 정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일, 사생활, 친구, 여유, 금전 문제, 건강, 여가 활동. 때때로 이것들이 서로 다투며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나를 가꾸는 힘입니다. 정의로운 행동, 남을 위하고 아끼는 것은 남을 풍요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로써 내가 행복해집니다. 삶의 여러 부분은 겉으로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긴밀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요. 더 이상 기죽지 말기. 자신감은 내면에서 끌어오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확신에 찬 나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거나 기가 죽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남들의 판단을 나만의 자신감 위에 두었기 때문인데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늘 내게 있습니다. 빚에서 헤어나기. 빌리는 것은 저축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살 경우 그 물건이 수명을 다하고 그 가치를 손실한 오랜 후에까지 빚은 곁에 남습니다. 남는 것은 기억과 빚, 그에 따른 이자뿐이고요. 모든 나쁜 습관이 그렇듯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빚을 쌓고 그것은 깨뜨리기 힘든 악순환이 되고 맙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덫에소가 걸려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저축해야 한다는 오래된 교훈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리 장작이 많아도 낙관적인 생각은 변화를 불러오는 강력한 연료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만 고수하는 것은 땔감 창고에 장작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집안에 들여와 불을 지피고 잘 타도록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마른 장작으로 남을 뿐입니다. 나무 장작처럼 낙관주의에도 유효기간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썩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계속 움직이게 해야 하고 새로운 연료를 가져와 끝까지 알뜰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웃으면서 시작하라. 표정이 밝으면 기운이 저절로 솟는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직접 겪기도 했을 것이고요. 밝고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면 몸의 에너지도 상승합니다. 이 변화는 깊고 심오하고요. 아침 시간이 힘들다. 그렇다면요.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은 어떨까요?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미소는 전염성이 강한데요.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기뻐할수록 행복한 법. 우울함이 좋은 것마저 회색 빛으로 바꾸듯이 기쁨은 모든 것을 밝은 빛으로 채웁니다.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과 기쁨이 저절로 불어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보다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소한 즐거움이라도 긍정적으로 대하면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지금은 기름을 채울 때,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때문에 자신이 빈곤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베품은 내게 주어진 풍요함에 기뻐하며 이런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의무나 죄책감으로 남에게 베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요. 남에게 털어준 탓에 내 주머니가 텅 빈 것을 자책합니다. 이럴 때는 우물이 다시 가득 고일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요. 이 역시 자비로운 행동임을 깨우쳐야 합니다. 반복되는 일이라도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야 할 일을 모른 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도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보잘것없고 반복되는 일이라도 그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상을 가꾸면서도 충분히 새로운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도를 따르라.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하지 못하면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 그 과정이 비록 어색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디디게 됩니다. 그 일을 서로 터놓고 의논할 때 우리는 어느 부분을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살다 보면 별로 중대하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 허겁지겁 큰일이나 난 듯 한바탕 소동을 벌이다가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경우도 늘 있습니다. 여유, 휴식,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갖는 비결은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을 떼어내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 시간에 자신을 새롭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걱정에 매달리지 마라. 몇 시간 동안 문제거리를 곱씹어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은 뜻밖의 벌어질지 모를 긴급 사태로 압도당해 있고요. 내가 이렇게 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곱씹고 있는 문제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 해결책을 꼭 찾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해답이 내일 나를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짜증이 날 때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계속 해야 합니다.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 그만두어야 하고요. 전혀 모르겠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쉬운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는 훌륭한 철학입니다. 어떤 일로 짜증이 날 때 이 평정심은 도움이 됩니다. 종이 중간에 선을 그어보고요. 한쪽 면에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쓰고 다른 쪽에는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써보는 것입니다. 그 리스트를 작성해가는 동안 생각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이 분명해지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먼저 스스로 하라. 성공에 필요한 불꽃을 신의 섭리에서 구하려 하지만 성공하고 싶다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영감이 떠오르거나 행복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노력해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일도 마술처럼 저절로 완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공정한 몫의 작업량에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잠들기 전에 하루 한쪽씩 읽으시면서 나를 보듬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